면, 빵, 달달한 음료 좋아하시나요? 우리 주변에 맛있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부하기 너무나 힘들죠? 저도 이들 식품의 유혹을 거부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가 더 참기 힘들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거부하기 힘든 음식들이 만연하게 된 것은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맛있는 가공식품을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저장 운반이 용이해졌기 때문이죠. 산업화 이후에 농업 및 식품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서 효율적으로 더 많은 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양소가 제거되고 정제된 음식 원료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제 설탕, 정제 소금, 화학적 첨가물이 개발되면서 식품이 훨씬 더 맛있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각을 자극하고 과잉 섭취를 유도해서 대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이들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음식의 대량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세기 중반 이후로 대사 질환이 급증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1950에서 1970년대에 초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량을 증가로 인해서 비만율과 당뇨병, 발병률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198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초가공식품 섭취가 전 세계로 확산된 시점과 정확하게 맞물립니다. 현재는 어떤가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6년 기준 전 세계 성인의 약 39%가 과체중, 13%가 비만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1975년 대비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산업화된 식품 생산 과정과 대사질환의 증가는 인과관계가 뚜렷한 상관성을 보이며 이는 현대 식습관의 개선 필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식습관을 개선을 해야 될까요? 단순히 그냥 가공식품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키토제닉, 팔레오, 채식, 카니보어, 지중해식 등등 다양한 다이어트 방식들을 들어보셨죠? 피터 아티아가 쓴 질병 해방이라는 책을 보면요. 모든 사람을 위한 표준화된 식단은 없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대사가 다르기 때문이죠. 비슷한 식단이라고 해도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식습관을 관리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질병예방책에서 나온 식습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탄단지를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첫 번째,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혈당이 갑자기 오르지 않는 방식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포도당으로 변환돼서 혈액을 타고 온몸에 전달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연료인 셈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 예를 들어 흰쌀밥, 밀가루로 만든 빵,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다들 아시죠?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 심혈관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비만의 근본 원인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건강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채, 단백질, 지방을 먼저 섭취한 후에 탄수화물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식사법이라고도 하죠. 이와 같은 식사는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진행하게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평균 30%까지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자, 둘째, 식사 후 근육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근육이 포도당을 직접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서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춥니다. 식사 후 30분 이내에 하는 운동은 혈당 상승을 최대 40%까지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가벼운 걷기, 계단 오르기 등 뭐라도 좋습니다. 근육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도 저도 못할 때는 앉아서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종아리 근육만 써줘도 어마어마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셋째로, 식사 전에 식초를 한 숟가락 드시기 바랍니다. 보통 애플 사이다 비니거, 에사비를 많이 사용하죠.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위산 배출 속도를 늦추고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지방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형태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서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생산하며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건강한 지방 섭취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이 다 같은 지방이 아닙니다. 지방은 크게 나누면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구분됩니다. 포화지방은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관에 축적돼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불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먹어야 하는 것이죠. 참고로 불포화지방산이 가장 많이 든 음식 탑3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아보카도, 그 다음에 견과류입니다. 자, 이제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매일 본인 몸무게 kg당 1.6g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나 지방과는 달리 꼭 하루 최소 섭취량을 매일같이 지켜주면서 먹어야 되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근육, 피부, 장기, 심지어 뼈까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단백질이 없으면 몸의 회복, 성장, 면역 기능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최소 필요량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 저하, 근육 감소, 상처 회복 지연 등의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필수인데요. 하루에 그러면 얼마나 먹는 것이 적당할까요? 흔히 알려진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그리고 피터 아티아가 말하기를 이보다 2배 많은 몸무게 kg당 1.6kg을 매일 먹어야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 적정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 체중이 60kg이면 60 곱하기 1.6을 해서 96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것이죠. 이는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이 더 좋은지 식물성 단백질이 더 좋은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육류를 드시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 및 흡수율에 훨씬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섬유질과 결합되어 있어서 소화와 흡수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동물성 단백질은 몸에서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됩니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메티오닌, 라이신, 트립토판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동물성 단백질에 훨씬 풍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자신을 대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죠. 하루 3번이나 먹으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복리입니다. 건강도 복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먹는 한 끼가 당장은 효과를 보이지 않지만 쌓이다 보면 우리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매일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드린 3가지를 명심하면서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3가지는 첫째,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둘째, 지방 섭취할 때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종류의 지방을 섭취하기. 셋째, 단백질을 섭취할 때 하루 최소 권장 섭취량인 본인 몸무게 1kg당 1.6g의 단백질을 매일같이 빠지지 말고 꾸준히 섭취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또 다음에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